여러분,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손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평생 이 악물고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니 도대체 말이 되나 싶으시죠? 저는 22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고 지금은 사회보장제도 상담을 하고 있는 윤형철입니다. 한 번은 식당을 30년 하신 사장님이 상담을 오셨어요. 국민연금이 꽤 많이 나온다고 뿌듯해 하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본인은 국민연금은 절반도 안 되지만 기초연금까지 받아서 생활이 더 낫다고 하신 겁니다. 그 사장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셨어요. 선생님, 저는 30년을 냈는데 왜 저분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습니까? 이런 질문을 수백 번은 들었습니다. 오늘은 62년생부터 69년생 분들이 꼭 들으셔야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분들이 정말 억울한 세대인데요.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냈는데 정작 받을 때가 되니까 기초연금이 깎이고 심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연금 구조를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시면 통장에 연금 찍힐 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함 없으실 겁니다. 받을 돈 다 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 지키고 국민연금도 더 받는 방법까지 전부 아시게 됩니다.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.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꼭 참고하겠습니다. 구독을 눌러주시면 연금 관련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손해가 나는 건지 그 구조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.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달 드리는 돈입니다.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8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. 이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. 쉽게 설명드려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과 내가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 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약 213만 원 이하, 부부는 약 340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. 국민연금은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100% 그대로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월 120만 원 받으신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소득 인정액에서 이미 120만 원이 잡혀버립니다. 단독 가구 기준 213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이 벌써 채워져서 남은 여유분이 93만 원밖에 안 됩니다. 여기에 집이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?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이게 월 소득으로 환산돼서 약 20만 원 이상이 추가됩니다. 거기에 예금이 조금 있거나 자녀한테 용돈이라도 받으시면 금방 기준을 넘어버립니다.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국민연금을 얼마 받을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? 지금 바로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거의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00만 원쯤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좀 줄어듭니다. 12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20만 원 안팎으로 떨어집니다. 그리고 150만 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절반 이하로 확 줄거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아예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손익분기점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게 이득인지 기초연금을 지키는 게 이득인지 갈리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. 대략 월 140만 원에서 150만 원 구간이 그 분기점입니다.
이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기초연금이 확 깎이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났는데 기초연금은 15만 원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 이러면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손해인 거죠. 그래서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.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.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예상 수령액이 140만 원 근처라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. 그냥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상당 부분 잃으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기초연금만 깎이는 게 아니에요. 건강보험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.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런데 건강보험료 얘기를 하면 대부분 깜짝 놀라십니다. 직장 다니실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갔잖아요.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셨을 겁니다. 그런데 퇴직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거든요.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.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건강보험료도 확 올라가는 구조예요.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이 대략 7% 정도 됩니다.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국민연금을 월 130만 원 받으신다고 했을 때 7% 요율이면 건강보험료가 약 9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65세가 넘으시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또 붙습니다. 이것까지 합치면 매달 11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.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어떨까요?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 합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. 한 달에 6만 원 차이, 1년이면 72만 원 차이입니다. 10년이면 720만 원이에요. 건강보험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세금도 있습니다. 국민연금도 소득이거든요. 소득이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.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왜 세금을 내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. 보험료 내실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셨을 텐데요. 그때 세금 감면 받은 만큼 돌려받을 때 내시는 겁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세금도 늘어납니다. 월 130만 원 받으시면 연간 수십만 원 세금이 나갈 수 있어요. 자, 이제 진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볼게요. 똑같이 65세 되신 두 분이 계십니다. 김영수 씨는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꼬박꼬박 내서 월 130만 원을 받으세요. 박순자 씨는 중간에 경력이 끊겨서 월 70만 원을 받으십니다. 김영수 씨는 130만 원을 받으시는데 수령액이 높아 기초연금은 못 받으세요. 건강보험료 9만 원, 장기요양보험료 12,000원 합쳐서 10만 원이 넘게 빠집니다. 그래서 받으시는 돈이 116만 원 정도입니다. 박순자 씨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으시는데 기초연금 34만 원이 더 들어와요. 건강보험료 5만 원, 장기요양보험료 6천 원 합쳐서 5만 원 좀 넘게 빠집니다. 손에 남는 돈이 99만 원 정도예요. 김영수 씨가 국민연금은 2배 가까이 받는데 실제로 실수령액 차이가 고작 17만 원밖에 안 됩니다. 더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. 국민연금을 아슬아슬하게 조금만 더 받아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보다 실수령액이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. 평생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손해를 보시는 경우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
이것만 피하셔도 수백만 원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실수. 국민연금 조기 수령입니다.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받으시는 건데요. 신청하시면 만 60세부터 65세부터 받으시는 건데요. 신청하시면 만 60세부터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해요. 당장 수입이 없으시니까 빨리 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런데 조기 수령하시면 연금액이 깎입니다. 1년 일찍 받으실 때마다 6%씩 줄어들어요. 5년 일찍 받으시면 30%가 깎인 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한 번 줄어든 금액은 절대 다시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. 64세 박종호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. 박종호 씨는 퇴직 후에 수입이 없으셔서 60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셨습니다. 원래 받으실 금액이 월 110만 원이었는데 30% 깎여서 월 77만 원을 받으셨어요. 그런데 65세가 되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되셨습니다. 국민연금이 77만 원이니까 기초연금도 거의 전액 받으실 수 있었어요. 얼핏 보면 잘 된 것 같으시죠? 계산해보면 손해입니다. 만약 65세까지 기다리셨다면 국민연금 110만 원에 기초연금 약 25만 원을 받으셨을 겁니다. 합치면 월 135만 원이에요. 지금은 77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 더해서 월 109만 원입니다. 매달 26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. 1년이면 312만 원, 10년이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. 조기 수령은 정말 급하실 때만 신청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 실수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겁니다.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적어야 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집이나 예금을 자녀 명의로 미리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첫째, 증여세가 나옵니다. 자녀에게 재산을 주시면 증여세를 내셔야 해요. 금액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 둘째,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증여하신 재산은 5년 동안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. 명의만 바꾸신 거지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혀요. 68세 최영수 씨 부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. 최영수 씨 부부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셨습니다. 증여세로 2천만 원 가까이 내셨어요.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하셨더니 탈락하셨습니다. 증여한 아파트가 아직 본인 재산으로 계산됐기 때문이에요. 증여세만 날리시고 기초연금도 못 받으신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재산 증여는 기초연금 받으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세 번째 실수,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. 본인 명의로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까 배우자한테 넘기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것도 소용없습니다.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. 남편 재산이든 아내 재산이든 다 합쳐서 계산해요. 한쪽으로 몰아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똑같이 심사를 받으십니다. 그래서 명의 이전하시느라 드신 비용만 날리시는 겁니다.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수백만 원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기초연금을 지키면서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. 4가지 전략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전략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.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 게 기본인데요. 신청하시면 최대 70세까지 늦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연금을 연기하시면 좋은 점이 2가지 있습니다. 첫째, 연금액이 늘어납니다. 1년 늦추실 때마다 7.2%씩 올라가요. 5년 늦추시면 36%가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겁니다. 월 10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늦추시면 월 136만 원을 받으십니다. 둘째,
연기하시는 동안에는 소득 인정액에 안 잡힙니다.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시니까 소득이 없는 거로 계산이 돼요.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65세부터 68세까지 3년간 국민연금을 연기하셨다고 해보겠습니다. 이 3년 동안 기초연금을 월 34만 원씩 받으셨다면 총 1,224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. 그리고 68세부터는 21.6% 늘어난 국민연금을 평생 받으십니다. 물론 이 전략은 연기하시는 동안 생활비가 있으셔야 가능합니다. 퇴직금이 있으시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거나 저축으로 버티실 수 있는 분들께 맞는 전략이에요. 두 번째 전략, 부분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.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국민연금을 꼭 100% 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50%에서 90%까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월 140만 원인데 80%만 받겠다고 하시면 월 112만 원을 받으십니다. 나머지 20%는 나중에 받으시는 건데 그 부분은 연기연금처럼 7.2%씩 늘어납니다. 이 전략의 장점이 뭐냐면요.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. 140만 원 전액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는데 112만 원만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음이 바뀌시면 1년에 한 번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. 나중에 100%로 다시 바꾸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한 전략입니다. 세 번째 전략, 다른 소득을 조정하는 겁니다. 국민연금만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근로소득, 임대소득, 이자소득, 사업소득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다른 소득을 줄이시면 기초연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. 근로소득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.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근로시간을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요. 그 이상 금액의 70%만 소득으로 잡힙니다. 이 기준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.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.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이시면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예금 이자도 마찬가지예요. 이자 소득이 연 1,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소득 인정액에도 크게 잡힙니다. 네 번째 전략,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.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전략이에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으로 심사합니다. 그래서 두 분이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합쳐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남편분 국민연금이 월 130만 원이고 아내분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둘 다 전액 받으시면 합쳐서 190만 원입니다. 여기에 재산 환산액까지 더하면 부부 가구 기준 340만 원에 가까워지실 수 있어요. 그러면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거나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남편분은 국민연금을 전액 받으시고 아내분은 연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내분이 연기하시는 동안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서 기초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. 또는 남편분이 부분연금으로 80%만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두 분의 연금액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반드시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해요.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이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. 혼자서 판단하기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상담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. 국번 없이 1355번이에요.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.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.
주민센터에 가시면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전 계산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걸로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 대략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연금은 한번 결정하시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잘 준비하시면 남은 노후가 달라집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.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해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